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단됐던 시멘트 출하가 오늘 오전부터 부분 재개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 말인데요. 경찰이 4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화물연대 운송 방해에 대비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입구입니다. 시멘트 운반 트레일러가 공장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길을 막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공장입니다. 포장 시멘트를 싣고 나가는 트럭 기사에게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파업 동참을 요구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시멘트 업계가 일제히 출하를 선언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송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각 공장마다 배치된 400여 명의 경찰의 호위 속에 출하가 이뤄져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전까지 벌크 트레일러 10여 대만이 공장에 들어오는 등 비조합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여 준비했던 물량을 모두 풀진 못했습니다. 저희도 경찰 도움 받아가지고 출하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화물차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질 않네요. 화물연대는 총파업 집회를 이어가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절대 사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조합원들도 더 이상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된다고 해서 선전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 발빠르게 출하를 결정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운송 실적에 레미콘 업계와 일선 건설 현장의 타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의 수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12일간의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미호강에 물을 공급하는 대청댐의 방류량을 3배로 늘렸는데 충청북도는 효과를 분석해 환경부에 추가적인 물 공급 확대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둘, 셋! 청주 무심천에 위치한 청주보의 수문을 열자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이 쏟아집니다. 이 물은 무심천과 미우강을 따라 세종시를 거쳐 금강으로 합류합니다. 대청댐에서 미우강으로 흘려보내는 방류량이 하루 8만 톤에서 17만 톤 많은 25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도시의 크기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량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충청의 르네상스가 이 미우강의 그런 맑은 물 공급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방류량을 늘리자 무심천의 수심도 깊어졌습니다. 무심천 보행규에서 수심을 측정해보니 방류량을 늘리기 전보다 수심이 10cm가량 깊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대청댐의 방류량을 늘리는 12일간의 시범 사업이 미우강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현재 미우강 수질은 보통이나 약간 나쁨 수준인 3, 4등급으로 방류량 증가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합니다. 도는 분석 데이터를 환경부에 제공해 국가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댐 용수의 공급 확대를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 그걸 끊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자원공사 사장님과 또 환경 장관님을 뵙고 이것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미우강 맑은물 사업의 첫 단계인 수량 확대와 함께 내년 6월에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우강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 여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은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심천 물값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청주시는 매년 갈수기 6개월간 1억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 물값도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월드컵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각종 도로 공사가 집중돼 있고 또 난방 히터를 트는 시기여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합차가 터널벽을 추돌한 뒤 불꽃을 튀기며 100m 가까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밤 늦은 시각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는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분기점 경계 지점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진출로 차선을 막아버립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졸음운전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9월부터 11월 사이 전체 사망자 49명 중 40명이 졸음운전인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5명의 사망사고들도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도로의 유지보수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라바콘 철거 작업 차량을 추돌하며 2명이 숨졌고 이 사고 발생 사흘 전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선 작업 차량을 들이받으며 1명이 숨졌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12월의 작업장 교통사고 치사율은 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겨울철 운전 중 장시간 히터 사용은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졸음운전을 유발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나 높게 나타나는 만큼 고속도로 운행 시 본인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식사 직후에는 운전을 피해야 하며 졸음이 몰려올 땐 가장 가까운 졸음쉼터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답례품 20개 품목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선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시군도 품목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김영환 지사가 직접 출연한 충청북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 등 기금의 사용처는 물론 기부자가 받는 혜택까지 직접 설명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분들께서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10만 원까지는 완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는 공통 지원인 만큼 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력을 위한 차별화된 답례품 제공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 20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농산물 사이트 청풍명월 쿠폰 등 농특산품 15개 분야와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등 관광 분야 5곳의 이용권을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연간 4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답례품에 농가와 업체들의 관심이 큰 만큼 품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또 이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가장 주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답례품 선정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천과 단양, 영동 등 3개 자치단체는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공급 농가와 업체를 선정하고 하순까지 기금 운용 조례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와 농협충북본부가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영농 현장에 도시의 유휴 인력을 연결하는 것으로 내년에 10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농협은 홍보와 도농 교류 지원 등 도시농부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밭작물 재배에 쓰이는 비닐은 수확 후 수거가 잘 안 돼 농촌 환경을 해치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충북농업기술원이 영농 폐비닐을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괴산에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안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밭농사에서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 수분을 잡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멀칭 비닐입니다. 농사가 끝나면 비닐을 모두 걷어내는데 고령화된 농촌에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사실 생산비의 한 20%가 거의 비닐을 수거하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부가 추산한 영농 폐비닐은 연간 32만 톤, 이 중 7만 톤가량만 재활용되면서 폐비닐이 농촌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농촌 일손 부족과 멀칭 비닐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기를 개발했습니다. 유압 장치를 이용해 롤 형태로 말아 수거하는 것으로 한 번에 밭이랑 4-5골 작업도 가능합니다. 밭 1헥타르당 작업 시간을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인건비의 92%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롤 형태로 수거한 비닐은 재사용률이 높아져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내 10개 지역에 20개, 20대 정도를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충북농기원이 개발 2년 만에 첫 선을 보인 폐비닐 수거기가 농가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못난이 김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가격 폭락으로 밭에 버려지는 소위 못난이 배추로 20톤의 김치를 생산해 외식업체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사업을 중국산 김치를 국내에서 몰아내는 국산 김치의 의병 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청주시 보훈 예우 수당 대상자는 3만 3,435명입니다. 청주시가 환경부의 2022년 탄소포인트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탄소포인트제 안내문과 가입 신청서를 적극 배부해 전년 대비 신규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예산 부족액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성군 성보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음성군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은 착공식을 열고 내년까지 15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실증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건물형 태양광 모듈과 인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충북 도립대가 공병영 현 총장의 사의로 후임 총장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충청북도가 2명 모두 부적격 처리해 재공모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도립대 총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 4명 가운데 정견 발표 등을 거쳐 추천한 2명의 교수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대학 추천 후보가 거부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임명권자인 김영환 지사의 의중과 맞지 않는 후보를 추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우리나라가 16강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하는데요. 모두의 응원이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